하나생명 보겠습니다. 하나생명을 전체 점수를 주면 100점 만점에 200점 주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생명은 남녀노소 똑같다. 너무 쉬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 유병자도 한도가 똑같다. 연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계해 보시면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연금액이. 만약에 종신보험 하시면요, 환급률 똑같아요. 700종신 환급률 똑같습니다. 자, 보장성도요, 한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입자도 1억 2천 들어가고 보장 되게 크게 들어가는 건데 보험료 경쟁력 좋아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최대 1억 7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각 회사들마다 주요 치료비를 보시면 매년 보장하고 만기까지 보장하니까 좋아 보이세요? 암 주요 치료비나 이런 거 보면은 매년 보장하니까 좋다, 만기까지 보장하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평균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상식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기 치료지 어떻게 암을 매년 치료해? 그리고 그 매년 특약마다 어떻게 보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저는 기준을 잡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표적 항암 1억 7천 받으면 전 이게 굉장히 좋은 특약이라고 보여져요. 표적 항암을 3천만 원씩 1억 7천 받으려면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있어가지고 7년 동안 매년 해야 돼. 표적 항암을. 그러니까 이제 소식지를 보면 뭐 표적 항암이 뭐 3천이고 면역 항암이 3천이고 그게 또 급여도 아니야. 또 비급여야 되고 그걸 또 매년 해야 되고 전 좀 현실성이 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표적 항암 1억 7천 한 방에 넣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생명은 카드납이 되고요. 자, 하나생명 보시면 타사랑 방사선이 지금 다 줄었잖아요. 하나생명 한도가 크다.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맨날 물어봐 진짜. 다른 회사 다 줄였어요. 하나생명 남녀노소 한도가 크다. 유병자, 건강체, 상관, 항암 약물 카드납 되고요. 한도 크게 들어가고요. 자, 하나생명 면역 항암, 자, 이렇게 넣으면은 2억 5천이래.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니까 10억 통장은 비급여로 발생하는 기수에 따라 항암 약물이나 뭐 방사선을 보장받는 건데 그거는 갱신형 구조고, 자, 이거는 그냥 딱 진단비처럼 치료비지만 정액으로 7천 한 번에 드리는 형태니까 다른 거죠. 자, 하나생명 한도가 크다. 가티도 한도가 크고요. 중입자도 이렇게 구성하면 한도가 크죠.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매년 암 치료를 한다 이거랑은 좀 방향이 다르다라는 정도로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 나는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다 넣었더니 너무 좋은데 금액이 여러분 정말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못하니까 자꾸만 찢는 거야. 어떻게 찢냐면은 흥국화재에다가 금방 말씀드린 비급여 10억 통장 1, 2만 원에 찍고, 그 다음에 뭐 삼성화재에다가 비급여 뭐 비통치 뭐 2, 3만 원에 찍고.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 너무 그냥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장 내용을 보질 않으니 일반암이 들어가서 그래요. 일반암을 만약에 진단비를 좀 빼줄 때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요 치료 담보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설계를 해보신 다음에, 설계해봤더니 한 6, 7만 원 나오는데 일반암 뺀다고 치면 설계해봤더니 한 5, 6만 원, 6, 7만 원 나오는데 이걸 그러면 다른 데다 찢는 게 낫냐? 뭐 삼성화재에다가 비통치 1억 넣고 뭐 흥국화재에다가 뭐 비급여 10억 통장 넣고 이렇게 찢는 게 낫냐? 근데 보장 내용은 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한도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회사는 하나생명이고, 하나생명은 305도 타사의 삼테노나 이런 거보다 보험료가 뭐 비슷하다 이 설명을 지금 하는 거고요. 하나생명의 3호는 뭐 타사의 삼테노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설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생명하면 휴유장애입니다. 휴유장애가 1억 그럼 2억이고, 만약에 50% 장애까지 넣으면 3억이고, 제휴장애 2억이고, 한도가 타사보다 큰데 여기 보시면 건강체나 유병자나 305나 한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위험 등급이랑 관계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궁금한 게, 실제 라이더 배달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가는지 심사 넣어보시면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생명보험사라 가입 시점에 고지 의무만 보고 가입 이후에 통지 의무는 안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내가 가입 전에 1륜차 배달했고 가입 이후에도 1륜차 배달하면 직업은 여러분 가입 이후에 안 달라진 거잖아. 그럼 여러분 통지 의무 이후로 보험금을 안 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만 한 거야. 왜? 한도를 크게 가져가고 싶어서. 자, 요 시점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만약에 가입 당시에 고지 의무를 사실대로 고지했더니 한도가 작아져. 근데 나는 원래 배달업 했고 가입 이후에도 쭉 배달업 했다면 그거는 직무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만 보는데 제척기간이 3년이거든요. 보장 받는 데는 문제는 없다. 대법원 판례도 나왔거든요. 자, 요 내용까지만 일단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는 분. 근데 어차피 생명보험은 요율이 똑같기 때문에 뭐 보험료 추징도 없겠죠. 손해보험이나 3급으로 보험료 내야 되는데 왜 1급으로 냈냐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 발생
발생하면은 보험금 뭐 추징하고 하겠지만 생명보험 자체는 한도만 줄일 뿐 보험료 자체는 요율을 똑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요 시점에서 요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 분, 저는 일단 가입하고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봅니다. 넘어갈게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지금 50세까지 한도가 3억이 되는데 어떻게 3억이 되냐. 3% 후유장에 1억, 50% 이상 후유장에 1억, 6대 질병 50% 이상 후유장에 1억 합산해가지고 3억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역사상 이런 보장 조건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고객들이 보장 분석 가입된 걸 봤는데 이분이 질병후유장애를 이미 가입하고 있네. 한 10년 전에 손해보험에다가 질병후유장애를 뭐 오더메이드 플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 가입했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이 상품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옛날 보험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요즘 보험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분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생명이 2대 진단비의 보험료를 인하만 한 게 아니고 하나생명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1억 플랜 진단비를 만들기 좋아요. 어떻게 1억 플랜을 만드냐면 급성 심근경색 5천, 허혈성 심장질환 5천, 그럼 진단비가 1억이고 수술비 2천 넣으면 1억 2천 플랜 되는 겁니다. 다른 특약은 안 넣어도 돼요. 심장만 넣는 거야. 다시 한번 허혈성 진단비 5천, 급성신경색 진단비 5천, 그러면 최초 급성신경색이면 1억 나가고 근데 허혈성 수술비 2천 이렇게 내면 1억 2천 플랜이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 회사가 하나 손해보험뿐이에요. 타사는 한도가 작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뇌혈관 5천, 뇌출혈 5천, 뇌혈관 수술 2천 이렇게 내면 또 1억 2천만 원 플랜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이거 많이 하죠. 이거 많이 하죠. 자, 분리심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뇌혈관, 뇌출혈 요것만 설계하면 암 환자라 하더라도 암 환자인 거를 고지한다 안 한다. 고지 의무 수령권은 설계사가 없어요. 가입자가 자신이 판단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특약이 심장만 들어간다면 나머지 경미한 질환이나 나머지 심장과 상관없는 병력이나 입원 수술력은 고지한다 안 한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만약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면 보험금 받고 해지돼도 상관없잖아요. 진단비만 만약에 5천 넣어서 포장받고 해지돼도 상관없잖아요. 보통 보험사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한도 크게 넣어주고 싸게 팔면 심사에서 그냥 거절할 수도 있죠. 제일 아쉬운 거예요. 굳이 이거를 왜 고지를 해가지고 거절을 당하나. 고지를 안 해도 이미 어차피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차피 내가 그거 2, 3년 전에 치료가 종료된 건데 그 위험이 완전히 소멸된 건데 2, 3년 전에 병력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도 없는데 이 판단을 계약자가 해주셔야 되는데 계약자가 하지 못하니까 고지를 하게 되죠. 고지를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니까 훨씬 비싸고 훨씬 한도 작은 거 가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게 가입자에게 유리한 겁니까?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으니까 이걸 고지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지 의무에 들어가면 청약서상 질문표는 다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담보를 하나만 넣잖아. 종합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뇌혈관만 5천, 뇌출혈만 5천, 그러면 진단비만 1억 이렇게 넣는데 내가 설사 암 환자라 하더라도 암을 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설사 입원 수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고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고지하면 심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700종신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보험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는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죠. 뭐냐면 하나생명은 체증률이 복리입니다. 복리. 교보생명도 복리. 하나생명도 복리. 복리로 이렇게 체증이 돼서 1억이 6억 3천까지 되니까 체증률이 굉장히 높죠. 타사는 복리가 아니니까 20%씩 30%씩 체증이 되는데 얘네는 복리로 되니까 이런 차이점은 있다. 교육 내용이랑 안 맞는 내용이긴 한데 위고비를 고지해야 되냐? 청약서상 질문표에 들어간다면 다 고지해야 돼요. 단순 감기, 단순 건강검진이라 하더라도 그냥 병원에 간 적이 있으면 다 고지해야 돼요. 3개월 이내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만약에 성형했고 뭐 미용했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했고 이게 내가 보장 받으려고 하는 담보랑은 관련이 없다면 굳이 고지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저는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 청약서의 질문표에 들어가는 고지사항 고지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매년 10%씩 복리로 체증되는 건 알겠는데 전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20년 납입이긴 하지만 20년까지 납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7년이 되면 무조건 원금이 100%가 되기 때문에 7년이 됐을 때 원금이 100% 되면 그때 납입을 스톱하고 전환 기능을 활용해서 피보험자 변결하면 뭐가 되죠? 자녀에게 증여가 되죠. 아니면 일반 사망을 자녀 기준으로 만약에 해약환급금으로 사주면 자녀에게 종신보험을 어떻게 보면은 물려주는 형태가 되죠. 보장 자산을 물려주는 형태가 되죠. 상속이 되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환급률, 남녀노소 환급률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요게 이제 700종신마다 좀 다른 점인데 요거는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100% 원금이 되기 이전에 환급률이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4년 시점에 환급률이 안 나와 있긴 한데 4년 시점에 환급률도 몇 천만 원 돼요.
그러니까 4년 딱 내고 약관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험료를 납입해도 어차피 약관 대출은 적립금이 감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관 대출로 납입하는 컨셉도 있다라는 형태로 많이 판매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700 종신을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경과별 환급률도 보셔야 됩니다. 상품마다 경과별 환급률이 이게 4년, 5년 시점에도 환급률이 별로 안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사망보험금의 체증 시기가 달라서 사망보험금이 체증이 가입할 때 1억이었는데 이게 체증이 가입하고 나서 바로 체증이 되는 상품도 있고, 가입하고 나서 5년 이후부터 체증되는 것도 있고, 체증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체증률도 보셔야 되고 체증 기간도 보셔야 되고 경과별 환급률 표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 700 종신을 파는 회사는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약관 대출을 하면 민원의 오해가 있어요. 근데 약관 대출을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면, 나 설계사, 우리 남편 일반인, 근데 우리 남편 은행에다가 저축할 바에는 종신도 없고 그냥 우리 남편 종신보험 넣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약관 대출 컨셉으로 해도 실제 약관 대출 이자 내더라도 한 1,000만 원 이상 남네. 근데 어차피 보장도 필요하고 1,000만 원 이상 남으면 좋으니까 이거를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거 대신 한다고. 설계사가. 나 설계사, 내 언니. 근데 내 언니 어차피 100만 원씩 은행에다 저축해. 근데 이자가 요즘에 많지 않으니까 어차피 보장도 필요할 겸 3년만 내 언니. 3년만 내. 아니면 4년만 내. 뭐 3년 4년만 내고 나머지는 약관 대출 받아갖고 내. 그래도 원금은 100% 되고 대출이자를 다 뺀다 하더라도 수당이랑 수수료 받으면 1,000만 원 이상 남는다. 그런 컨셉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타사랑 다른 점 뭐냐면은 5년 이내에 암만 물어보는 회사가 있고 5년 이내에 6대 질병, 7대 질병을 물어보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급률 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5년 납, 7년 납, 환급률 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자, 남녀노소, 유병자, 건강체 환급률이 똑같은 회사 하나생명입니다. 자, 설계사용은 설계사용인데 설계사랑 고객이랑 너무 친하면 눈이 맞아요. 눈이 많아가지고 암호가 통해요. 나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할게. 나 지금 대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은 못하고 설계사랑 고객이랑 눈이 맞아요. 나 지금 한 500만 원 대출 받아야 되는데. 설명 다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변액연금도 확정 7%. 그래서 보통 변액연금 어느 회사 비교하냐면 지금 보시는 하나생명, IM라이프, 그 다음에 KDB 이렇게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자, 다 보셨고 소식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하나생명에 소식지 안 나와 있는 거 업그레이드 플랜인데, 업그레이드 플랜은 뭐냐면 고객이랑 만약에 상담을 하는데 고객님이 그동안 한 10년 넘게 보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보장 공백이 있네. 보니까 뇌혈관도 없고 허혈성도 없고 부정맥도 없고 고혈압도 없으면 하나생명에다가 3-4만 원으로 뇌혈관, 허혈성 1,000, 부정맥 1,000, 고혈압 300 이렇게 넣어가지고 3-4만 원에 딱 맞춰주기 좋은 플랜이 있어요. 소식지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말로 설명드리는 거야. 보장 분석을 봤더니 고객이 뇌혈관 없어, 허혈성 없어, 부정맥도 없어, 고혈압도 없어. 그러면 1,000, 300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3-4만 원 플랜으로 업셀링하기 좋은 하나생명의 플랜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생명의 암도 일반암, 남녀 특정암 분리해서 설계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카드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다 보셨고, 원래 하나생명이 복합제가 좋았는데 복합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자, 그래도 1월달이나 2월달이나 상품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생명은 상품이 그대로 가는 회사입니다. 질병의료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교환을 봐야 찐인데 시간이 없어서 교환은 오늘은 못 봅니다. 제가 골드 아카데미 회원분들 따로 링크 드려가지고 GA 전략 자료에다가 따로 라이브를 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